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강인과 김민재가 전성기에 함께 뛰는 대표팀을 볼 수 있는 대회입니다.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월드컵 경기 자체만큼이나 뜨거운 전쟁이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계권 전쟁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TV를 켜서 월드컵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대회는 특정 채널에서만 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방송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협상과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계권 전쟁의 전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누가 중계권을 갖고 있는지, 왜 협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지상파에서 월드컵을 볼 수 있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한국 내 중계권은 JTBC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JTBC가 약 1,900억 원에 단독 낙찰받은 것입니다. 1,900억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이 오십니까? 방송국 하나가 단일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위해 쏟아붓는 금액으로는 한국 방송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JTBC가 이 중계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JTBC만이 이 월드컵을 한국에서 중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국들은 JTBC의 허락 없이는 월드컵 중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지상파 방송국들, 즉 KBS, MBC, SBS는 월드컵을 중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광고 수익, 시청률,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권료가 1,900억 원입니다. 이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각 방송사의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에 시청자들을 빼앗기며 지상파들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TBC와 지상파 사이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이 지금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JTBC가 지상파 3사에 제안한 방식은 이랜, 즉 중계권료를 네 방송사가 4등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각각 25%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1,900억 원을 4로 나누면 각 방송사가 약 475억 원 정도를 내는 셈입니다. 지상파 3사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계권을 갖고 있는 것은 JTBC입니다. JTBC가 먼저 결정하고 먼저 계약한 것입니다. 지상파들은 그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1,900억 원이라는 가격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용을 같이 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JTBC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50대 50 방식, 즉 1,900억 원의 절반인 950억 원은 JTBC가 부담하고 나머지 950억 원을 지상파 3사가 나눠서 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 각 방송사는 약 316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 제안보다는 지상파 입장에서 유리해진 조건입니다. JTBC가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JTBC는 이 제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안에서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발표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JTBC가 이 제안을 공개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의도가 읽힙니다. 첫째, 여론전입니다. JTBC가 이 제안을 공개함으로써 일반 시청자들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월드컵을 지상파에서 볼 수 없게 된다면 그 책임이 지상파에 있다는 인식을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JTBC는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지상파가 거부했다는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압박입니다.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지상파들은 내부적으로도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임직원들도 주주들도 시청자들도 모두 이 협상을 지켜보는 상황이 됩니다. 거부하려면 거부할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주도권 확보입니다. 선제적으로 제안을 공개함으로써 JTBC는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이제 공은 지상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용하든 거부하든 지상파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합니다. 왜 JTBC는 1,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중계권을 사들였을까요? 계약을 할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어떤 대회입니까? 48개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 현재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토트넘에서 수백 골을 넣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선수. 이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가 멀지 않은 나이에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 팬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선수가 동시에 전성기 혹은 커리어 황혼기에 뛰는 월드컵 중계권을 협상하던 시점에 이것을 계산했을 때 흥행은 보장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1,900억 원이라는 금액의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JTBC가 예상했던 것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고물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북중미로 여행을 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항공료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까지 더하면 월드컵 원정 응원은 일반 직장인에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물가 상승이 직접 관람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중계 시간대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북아메리카에서 열립니다. 한국과의 시차를 생각해보면 중요한 경기들이 한국 기준으로 이른 아침 시간대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 경기도 있지만 아침 출근 전 혹은 출근 시간과 겹치는 경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는 새벽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버티면서 볼 수 있었는데 아침 시간대는 직장인들에게 더 불편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대표팀에 대한 관심도 하락입니다. 최근 한국 국가대표팀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감독 문제, 선수 선발 문제, 경기력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예전만큼 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감성적 요소가 있어도 전반적인 관심도는 예전 대회들보다 식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의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붉은 악마 배정 관람 좌석이
다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코어 팬층인 붉은 악마의 표도 완판이 안 되는 상황. 이것은 단순히 특정 응원단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관심도의 지표입니다. JTBC는 1,900억 원을 들여 중계권을 샀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흥행 열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협상을 더 급박하게 만드는 배경입니다. JTBC 입장에서는 이 중계권을 최대한 활용해 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지상파들과 협력해서 더 많은 시청자에게 닿는 것이 단독 중계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3월 말입니다. 단순히 그때까지 합의하면 좋겠다는 수준의 데드라인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월드컵을 현지에서 중계하려면 현지에 중계 부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카메라, 음향 장비, 통신 인프라, 방송 기술 인력,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예약하고 세팅해야 합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방송국들이 동시에 현지 중계 시설을 예약하려 합니다. 이 예약이 선착순으로 채워집니다. 3월 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파들이 현지에서 중계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자체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스튜디오 해설은 할 수 있어도 현장감 넘치는 현지 중계는 불가능해집니다. 물리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수록 가능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3월 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그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상파들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KBS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는 것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인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 금액에 앞서 JTBC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중계권을 재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만약 JTBC가 네이버에 재판매한 금액이 상당하다면 JTBC는 이미 그 수익으로 일부 비용을 회수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상파에 요구하는 950억 원이 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비용을 분담하려면 전체 수익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JTBC 입장에서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계약 정보를 경쟁사에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월드컵을 지상파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방송업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상파 실무진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중계 준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고 공식 발표도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생길 파장을 지상파들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드컵을 지상파에서 볼 수 없다면 시청자들의 분노는 어디로 향할까요? JTBC보다는 지상파를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숙하게 TV를 틀어서 월드컵을 보던 시청자들이 갑자기 JTBC 케이블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상황, 그 불편함의 원인을 제공한 방송사로 지상파가 지목될 수 있습니다. 지상파들,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분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콘텐츠를 특정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충돌합니다.
이런 여러 압박들이 결합되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금액이 얼마가 될지, 중계 방식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계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중계권 협상 이야기가 단순히 방송사들 사이 돈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는 한국 미디어 생태계 전체에 관한 더 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상파의 위기입니다. KBS, MBC, SBS는 오랫동안 한국 방송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스포츠, 모든 것이 지상파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넷플릭스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다양한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청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상파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도 줄었습니다. 디지털 광고가 강해지면서 TV 광고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재정이 빡빡해진 상황에서 1,900억 원짜리 중계권을 혼자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계권을 못 갖게 되면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지상파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이벤트에서 지상파가 빠진다면 그것이 지상파의 위상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반면 JTBC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지만 공격적인 투자로 성장했습니다. 1,9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사온 것 자체가 그들의 전략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독 중계로 이 투자를 회수하기에는 시장의 변화와 흥행 불확실성이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양쪽 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이고 데드라인을 앞두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은 JTBC가 중계권을 갖고 있고 지상파와 협상 중입니다. JTBC는 50대 50 비용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협상 타결 데드라인은 3월 말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현지 중계 준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지상파들의 공식 반응은 아직 유보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시작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번째, 이 협상의 배경에는 월드컵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 지상파의 재정 위기, 그리고 방송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이 협상의 결과는 결국 여러분, 즉 시청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평소처럼 TV를 켜서 월드컵을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JTBC 채널을 별도로 찾아야 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 이강인과 김민재의 전성기 대회,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될지가 지금 방송사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스포츠 중계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계권 협상이 더 복잡하고 더 비싸지는 추세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 유튜브까지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려는 플레이어들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플레이어들이 나타나면서 중계권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한국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올림픽, 월드컵 혹은 다른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의 중계권 협상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월드컵 협상이 앞으로의 패턴을 결정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기 위해 더 많은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플랫폼들이 콘텐츠를 무기로 경쟁하면서 시청자들이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되든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이미 결론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이강인과 김민재의 전성기를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있는 진짜 목표입니다. 방송사들의 이해관계 싸움이 시청자들의 관람 경험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6월 월드컵 개막과 함께 모든 분들이 편하게 경기를 즐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계권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월드컵을 어디서 어떻게 보실 예정인지, 이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쉽고 명쾌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